이제 그때는 함께 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만 시키면 안 합니다. 정치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정치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거리거리 다니면서 아파트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자주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여의도에만 가지 않고 항상 끝나면 이 군포에 와서 군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맥주집에서 만나겠습니다. 맥주집에 같이 가실 분, 맥주집을 같이 가실 분은 트위터에다가 번개를 때리겠습니다. 트위터에 번개를 때리면 모시고 국회의원이 뭘 사주면 안 된대요. 나는 사주고 싶은데 사주면 걸린대요, 선거법에. 그래서 5,000원씩 들고 와서 커피 한 잔 하셔도 좋고 맥주 호프 500 한 잔씩만 하고 헤어지는 번개 어떻습니까? 그러시려면 이하경을 꼭 11일 당선시켜 주시는 거죠? 자, 환호소리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당선시켜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11일 끝나고 그 다음 토요일 저녁에 호프 트위터 번개를 때리겠습니다. 5,000원씩 가지고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수행비서 성경 선생님, 내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지금 기록해 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30명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토요일날 저녁에 6시? 7시 언제가 좋아요? 한 5분? 저녁 먹고 저녁까지 함께 먹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8시에 토요일 밤 8시에 번개에 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 선생님 토요일날 저녁에 30명에서 40명 들어갈 수 있는 호프집 하나 꼭 예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짜로 사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짜로 사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돈 내고 사 먹으란 소리예요. 아셨죠? 자, 저는 YMCA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았어요. 아마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진 보셨을지 몰라요. 빨가벗은 청년이 이렇게 억새, 파란 억새로 인디안 모양을 하고 서 있는 사진 혹시 보셨나요? YMCA 여름방학 캠프를 애들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인디안 춤을 추기 위해서, 추장춤을 추기 위해서 제가 추장으로 변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추장춤 한번 춰볼까요? 자, 음악 한번 YMCA 한번 올려줘 보세요. YMCA. 이것이 바로 인디안 함성과 인디안 춤입니다, 여러분. 음악 멈추고. 저는 평생을 YMCA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캠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시민들의 가장 큰 목표가 아이고 악수하고 싶대요. 우리 참 아주 큰 힘을 낼 친구네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행복한 나라 만들어줘야 되겠죠? 보육비가 좀 적게 드려야 되겠죠? 우리 한명숙 대표 오셔가지고 어떻게 공약하셨냐면 0세부터 5세까지 무상 보육 꼭 하겠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미래의 새로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꼭 승리합시다. 박수 쳐주세요. 네, 차세대 우리 어린이도 박수 칩니다. 차세대 군포시 국회의원감인 것 같아요. 잘 키우세요. 또 저는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찌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찌들리면 사람이 각박해지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 조사에 100명 중에 60명 정도 아이들이 가출을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출한 적 없죠? 물론 한 10%만 실제로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대부분은 공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속에서 항상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뛰쳐나가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다는 것이죠. 청소년 폭력, 이런 문제들 아이들 즐겁게 놀게 해주면 풀어집니다. 아이들 심성이 뒤틀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이제는 좀 아이들이 여유를 가지고 예술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포시의 학교들이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장님, 교육감님과 함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행복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를 또 키워서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등록금만 4천만 원이고요. 대학 때 학원비, 해외 연수비 다 1억이 듭니다. 여러분 연수 보내보신 분 알 거예요. 1,000만 원씩 듭니다. 어학연수 가느라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금정동 공원에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제가 가서 악수를 했더니 제발 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나이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다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래 우리나라 성장 동력 떨어지고요. 각 가정에서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요. 가끔 한 번씩 서울대 또는 의대까지 다니다가 자살한 학생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이 각박하니까, 또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마음 약한 아이들이 바로 자살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훌륭한 우리 후세대 동력이잖아요. 저는 국가가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일, 교육시키는 일, 일자리를 잡아주는 일은 부모의 책임만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크라파의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가보십시오. 박사과정까지 무료입니다.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와도 무료입니다.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 생활비를 줍니다. 우리가 생각한 미친 나라죠. 어떻게 지 출세하기 위해서 박사과정 들어왔는데 국가가 돈을 줍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훌륭하게 청년들을 키우면 그 청년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노르웨이만 좀 잘 삽니다. 9만 불입니다. 우리보다 3배 정도 높죠. 그리고 핀란드는 우리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핀란드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림자원만 있습니다. 러시아 북쪽에 1년이면 6개월이 밤입니다.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유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도로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핀란드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취직해서 나라의 국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원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10대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250개 나라가 있습니다. 250개 나라에서 우리가 10번째로 무역량이 큽니다. 아프리카에 5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1년 내 만든 생산품보다 우리나라가 생산한 품목이 훨씬 양이 많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미래 세대 청년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청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소득 3만 불 되어야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누누이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좀 잘 살게 해줄게. 그러고 우리 정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삼성, LG, SK, 현대는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빈털털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예산이 360조입니다. 1년에. 그 3배가 960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빚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빚입니다.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라가 많이 번 사람들에게서 좀 많이 내게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 가족이잖아요. 우리 성씨, 이씨 가서 악수해보세요. 다 몇 달이 건너면 다 친척입니다. 우리 저기 시의회 한우근 의장님 계시는데 아마 청주 하실 거예요. 우리 외갓집 고모 청주 한씨 있습니다. 그분들 아마 가족일 거라고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하면서 국민들 돈 좀 못 번다고, 실업상태 당했다고, 취직 못 얻었다고, 능력 떨어진다고 먹여 살려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단일 국가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국가라는 것은 자고로 자기 국민을 제대로 먹여 살리고 따뜻한 방을 주고 안정되게 삶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국가를 만듭시다. 여러분, 재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업자도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서울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 경기도 다 함께 잘 사는 균형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싸우지 않고 삽니다. 부자만 담을 높이 쌓고 살면 행복할 줄 알지요. 우리 한 집안에 마청이 옛날에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주로 그렇죠? 마청한테 장남한테 유산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 사는 동생이 가끔 와서 숙주형으로 형수한테 행패 부릅니다. 형수는 말이야, 돈도 많으면서 내 자식 대학 가야 되는 등록금 좀 안 대주고 당신 인간이야 뭐야? 이렇게 욕을 해댑니다. 그러면 그 형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절대 안 편합니다. 서울은 잘 사는데 서울 시내 저 못 사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길거리에 노숙자가 쫙 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남미 같은 나라 만들겠습니까? 남미는 부자들이 따로 철조망을 치고 삽니다. 도시에 담을 쌓고 삽니다. 우리 그런 나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새누리당과 다르게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4월 11일은 선택하는 날입니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그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새누리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시골에 사는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도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토요일날 트위터에 우리 호프 번개에 오실 분들은 꼭 저 찍어주셔야 됩니다. 저 떨어지면 호프 트위터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고 저 열심히 내일 하루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승리하는 4월 11일을 만드시다 여러분. 네, 이하경 후보님, 저기 서 계시는 우리 이하경 후보님의 사모님 좀 일로 올라오세요. 진짜 이제 선거가